재외국민 선거가 처음 실시되는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재외선거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미주 지역은 물론 각국의 한인회를 돌며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남문기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우리 재외 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현재 동포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로비자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네. 예를 무비자죠. 들면, 네. 그리고 FTA가 4월, 5월 이렇게 말쯤 되면 또 통과됩니다. 그리고 참정권. 그 참정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관심을 있다. 많은 분들은 관심이 없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위에 몇 분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도 봐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인회 회장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정치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네. 정치인은 아닙니다. 봉사자들이지. 그런데 이제 미주 총연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집단이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에 대한 정치 집단, 한국 정부에 대한 정치 집단. 그래서 여기 한인회 총연에서는 우선 한인 회장들을 상대로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전현직 한인 회장들을 상대로 그분들은 전부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가 지역 대통령, 한인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또 그리고 그분들은 한인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 총연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10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각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협의회 회장. 사실 우리가 꼭 이용해야 될 때가 그 미주 같은 경우는 교회가 셉니다. 그래서 네. 교회 상공회의소 우리 또 총연합회를 하고 또 각 단체가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이용해서 계몽하고 선전하고 또 직접적인 교육도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이제 공간 투표만을 원칙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대륙이 넓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그 공간을 찾아서 오기까지의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예.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 없을까요? 투표소 확대. 네. 예를 들면은 지금 LA 한인회장을 선거를 해보면은 LA 한인회장 투표소가 8곳에서 합니다. 네. 그래도 등록자가 3만 명, 5만 명일 경우 고급이 못합니다. 그러면 LA에 예를 들면 LA에 몇 명이 투표할 예정이냐? 38만 명 되는 유권자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등록자가 15만 명 정도 잡으면은 아니면 10만 명 정도 잡아도 네. 한 공간에서 6일 동안 하는데 그거 다 소화 못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 전문가들이 양쪽에 그 불평하지 않을 상태로 해서 순환 투표소. 그러니까는 샌디에고, 네.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2, 3만 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샌디에고, 피닉스, 그 다음에 뉴멕시코, 라스베가스 이런 지역은 순환 투표로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LA 같은 경우는 LA나 오렌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투표소를 확대를 해가지고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LA의 인근에 사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 LA 한인회장 선거할 때 100만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이 사냐.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하고 합칠 경우 제가 볼 때 30만 25만에서 32만 정도 만약 네. 본다면은 네. 그분들이라도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정치인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 동포들에게 정말 인심을 쓴 거고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투표 못 했는데 이제 세계의 흐름이 투표를 하자. 네. 이제 우리 동포들 우리가 끌어안자 이런 취지에서 넓고 밝고 크게
해서 동포들에게 네. 좀 잘해줬으면 합니다. 네. 네. 지금 투표소 확대와 순환 투표소 네.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평소에 우편 투표에 대해서 주장을 자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편 투표라는 게 부정 개입 여지 때문에 논란이 참 많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편 투표라는 게 국회의원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 마음 건들면 가슴 아프고 그런데 네. 사실 지금 한국의 농협에서도 우편 투표 한답니다. 네. 저 인터넷 투표를 한답니다. 학생회장 선거할 때도 우편 투표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을 쓰면서 제도가 나쁘면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발전이 되고 사실 바쁜데 누가 투표합니까? 투표하라고 하니까 투표를 하지 네. 관심이 대부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편 투표제 지금 예를 들면 그 16개국의 선진국에 거의 그 투표를 하는데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 제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고 인터넷 세계 최강국이라는 데가 우리 한국 사람이고 또 제부터도 인터넷에 어디 갖다 놓으면은 절대 빠지는 실력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국민 미국 정부가 귀화된 한국인을 믿는데 그 한국 정부가 귀화 안 된 한국인을 안 믿는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재외국민 선거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문제, 이게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정부 차원에서는 투표하는 것을 쉽게 해줘야 됩니다. 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리고 끌어안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러고 너무 당리당략에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사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40년, 50년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자기 당리당략에 얘기하면은 제도도 나빠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을 끌어안아서 국익의 발전을 되고 그 국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세계화시키고 세계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표권을 준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모든 것에서 오픈하고 국내인하고 외국에 사시는 분하고 차라리 외국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페이버를 주는 게 낫죠. 사실은. 그래서라도 끌어안고 지금 이민 2세, 3세들이 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수국적 체제에 조만간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나이 들고 더 미국화되고 더 세계화, 자기가 자국화되기 이전에 그 개들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미주 총연의 활약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큰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많이 부탁합니다. 네. 예.